자,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나라가 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기층민들의 어떤 움직임은 없었느냐? 그렇진 않았어요.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그 꼭대기 있는 지배층들이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서고 나라 넘어가는데 아무 액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비겁함을 보인 반면에 기층민들은 어떻게든 나라를 되찾으려고, 국권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. 가슴 짠한 그런 장면입니다.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볼게요. 의병항쟁, 그리고 애국개몽운동, 그리고 경제적 구국운동, 요 세 가지 흐름으로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요, 지금 맞서 싸우자는 얘기예요. 맞서 싸우자, 지금 싸우자.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의병입니다. 자, 어떤 저항? 의병 활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이 의병운동은 여러분인데, 요거는 이제 위정척사, 그죠? 이 위정척사 운동에서부터 일단 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위정척사, 바른 것을 지키고 새로운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. 바른 것이란 뭐였죠, 여러분들? 성리학적 질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우선 자, 통상수교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? 네, 반대했습니다. 통상수교 반대. 자, 그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. 통상반대. 통상수교 거부 반대. 통상수교 반대. 자, 이걸 주도했던 인물은 바로 흥선대원군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거 배웠습니다, 여러분들. 흥선대원군 때 이런 모습들. 이건 많은 유생들이 바로 이 흥선대원군의 노선을 지지하는 모습들. 하지만 결국 흥선대원이 물러나면서 정권이 교체되었고, 그 정권은 그 앞에 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아니라 통상을 하자라는 입장으로 가게 됩니다. 그러면서 체결되었던 조약이 무엇이었다?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다. 강화도 조약이었다. 자, 이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. 자,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개항을 반대하는 거예요. 개항 반대 운동. 이 개항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은 바로 최익현. 이때 이 최익현이 내세웠던 이론은 뭐였냐면요, 바로 외나 양이나 똑같다. 그래서 외양일체론. 외양일체론을 들고 나오는 모습들, 이게 바로 최익현 모습들이었습니다. 자,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문이 열렸고요. 그리고 개화정책이 추진되는데, 이 개화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아주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책자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, 제가. 그죠? 그게 바로 황준쉔이 썼다라고 하는 이 조선책략을 2차 수신자 김홍집이 갖고 들어와서 열람시키니까 난리 났습니다. 이 개화정책 방러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라? 미국과 수교하라. 자, 이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들고 일었습니다. 철전지 원수, 이 미국과 우리가 수교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? 그래서 영남 지역에 만여 명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다 라고 해서 영남 만인소, 여기에 이제 주도가 됐던 인물은 이만손입니다. 이만손이 또 주도가 되어가지고 바로 영남 만인소 사건을 불러일으키고 있더라라는 거. 쉽지 않네요. 하지만 어쨌건 간에 통상반대, 개항반대, 개화반대의 모습은 보이고 있었지만 들어주질 않아요. 결국은 그 이후부터는 바로 이렇게 실력으로 맞서 싸우는 실력으로 가는 의병 투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첫 번째 의병이 바로 이 을미의병인데요. 이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였냐면요, 바로 을미사변과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, 여러분들.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에서도 여러분들 바로 이 단발령 컸죠. 이건 문화적 아놈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이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일어났던 의병, 이 바로 을미의병이다 라는 건데, 이 을미의병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, 을미의병은요, 일단 이게 지금 단발령이 있기 때문에 양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더 커요. 왜냐하면
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하였거늘 신체의 터럭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.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온 양반들, 이건 뭐 금지옥엽이죠. 너무 중요합니다. 그런데 그 머리를 자르라?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그래서 이건 을미의병은 양반 유생들이 중심되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, 결국 여러분들 이 을미개혁 이후에 고종이 정치인으로 성장이 된 그 계기, 그 선택이 뭐였죠, 여러분들? 바로 악원파천이었습니다. 그죠?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리면서 이 고종이 그 앞에 있었던 무리한 개혁들은 다 무효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, 자, 너희들 원하는 거 다 해줬으니까 이제 돌아가라. 고종이 해산을 권고해서 더 이상은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, 이게 을미의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산 넘어 산인가요? 자, 이젠 여러분들 을사늑약,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당하는 이 을사늑약이 1905년도에 체결이 됩니다. 자, 그러면서 여기 맞서 싸웠던 이 의병이 바로 이 을사의병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 을사의병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이 인물을 여러분들 빼놓으시면 안 돼요. 바로 최익현, 또 나옵니다. 최익현. 결국 이 대마도에서 끌려가서 순국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, 쓰시마에서 순국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게 돼요. 잡혀가지고 말이죠. 근데 왜 잡혔냐면 어찌 관군과 싸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해가지고 그냥 싸우지 않고 잡힙니다. 네, 이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최익현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또 기억해야 될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. 그 인물이 누구냐면 이 을사의병 때 최초로 등장한 평민의병장이 있어요. 그 평민의병장이 누구냐면 바로 신돌석 장군입니다. 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, 여러분들. 신돌석. 네, 바로 이때 등장했던 평민의병장. 와우, 이제는 평민들이 나를 따르라! 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됐죠? 자, 이 을사의병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 의병이 바로 이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. 이 정미의병이 나왔던 그 배경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합니다. 그죠?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그리고 이 군대도 해산됩니다. 그죠? 바로 이게 이제 이유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군대가 또 이 의병에 합류하게 되는 것. 이런 모습들, 특히 이 군대는 해산된 군대는 이렇게 이런 모습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미의병은요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군인들이 합류했으니까, 그죠? 그래서 이 의병은 여러분들 의병 전쟁화, 규모가 엄청 커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해요. 창의군을 결성해서 바로 서울 진공작전까지 이 13도 창의군에 의해서 서울 진공작전까지 펼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.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1910년 경술국치 우리가 지금 망가지잖아요. 무너지잖아요. 근데 여러분 사실 1905년 을사늑약 때 우리는 이미 다 식민지가 된 건 마찬가지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? 그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마 저런 저항 없었으면 이미 1905년 망국의 도장을 그냥 꾹 눌러 찍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런 어떤 그 피를 남기는 어떤 저항이 바로 있었기에 이 시대가 비록 경술국치로 향하고는 있지만 결국 부끄럽거나 비겁한 역사로만 점철되지는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